지난달에는 못했지만 지난달에 소모임을 하고 이번 달에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 종교평화지수 연구 모임이 내년에 또 후년까지 목표 지속되고 여기 발표하고 토론하신 분들이 다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격식 기준으로 한 10분 쉬었다가 저희 이제 두 분 발제자들에 대한 것에 응답을 듣고 전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발성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두분 선생님께서 독병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문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이 프로젝트 전체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수용해야 하고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박성동 박사님께서 제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다른 생각들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에 있고, 신앙에 있고, 종교도 공부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종교가 좀 극단적인 방식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갖고 있는 가치나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힘,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교가 굉장히 극단적인 면이라고 하면 이런 종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그 종교가 지닌 힘이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런 어떤 종교가 지니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심지어 불안치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저 없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역시 그들만의 어떤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극단적이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이제 이 종교평화 개념 설정이나 아니면 평화기술 개념 설정에 있어서 계속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양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쪽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뢰, 신념을 그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제 생각이 좀 없어서 삐딱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대단한 대로 몇몇 경험이 많지 않지만 따르면은 이 점에 있어서 되게 좀 부정적이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주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평화 개념 설정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셔한 것도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을 계속 연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줄 때 또 그것이 이제 분명 또 하나의 갈등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체의 생각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박선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이 종교의 본질을 평화의 선으로 이제 규정할 때 그때 종교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요소와 상황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종교의 모습을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은 종교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요소와 상황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종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뭐 인위적이거나 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본연의 모습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면 그것이 그대로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면은 불교시용으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사, 현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 갈등을 일반을 드러내는 방법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막 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을 이제 드러내지 않나 그런 어떤 파사 현장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 빛이 이제 자연스럽게 비춰지면 그것이 이제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문제 제거하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종교 평화가 종교 사이에 평화가 되고 그렇게 돼서 뭐 단지 종교 간의 갈등을 없애는 수준에서 종교 평화 지수가 가능하다면 그것의 적용 의미가 별로 기대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제 입장이 좀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종교 본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상대방 종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역시 또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의 올바른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잘못된 모습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쎄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일이 다 답답하지 또 페이지를 한번 여기 여러분 받으시는 자료 보면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에서 박성용 박사님이 두 번째 종교 내부다 종교가 갈등이 없는 상황에 만족하는 종교 방식을 상정한다면 이렇게 겉으로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 차별과 집대 관계와 어감이 존재하는 현상들을 그대로 지속하는 죽은 평화의 거짓된 실체에 대한 다양한 도출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문제 자체인데 물론 이제 이 점은 우리가 당연히 의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점도 역시 제 입장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각 종교가 결국 제가 생각하는 종교 평화는 각 종교가 각자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그런 특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장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각 종교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그 안에서 지금 여기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들도 자연스럽게 좀 시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세 번째 갈등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소위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갈등의 긍정적인 기능 이런 것들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제 현재까지 걸로는 이렇게 갈등이 새롭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글쎄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론적인 너무나 좀 이상적인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갈등은 역시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은 또 역시 시끄러운 거고 바로 분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갈등이 빚어진다는 사태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 조목조목 유행하는 것 같아서 그냥 큰 줄기로만 좀 말씀드리고요. 계속 발표 때도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례적이고 조작적인 종교평 관련 노력들이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이 적절한 맥락의 적절한 그런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 생각을 뒷받침한다랄까요?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 예를 좀 전달을 드려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인가요? 프랑스에서 히잡 착용 금지 제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그런 법안을 제정한 사람의 의도는 굉장히 선한 어떤 여성 차별을 금지시키자. 그래서 박세 목사님 지시하는 것처럼 전대적인 평화나 전대적인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제 무슬림 여성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거를 또 이기적으로 제한하는 법률로 만들어서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가져간다. 그거를 제한한다. 라는 식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또 한 번의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보다 더 큰 선, 보다 적극적인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 의도는 선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겠을 때는 또 다른 문제고 이어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를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그런 최소화된 종교 상황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연스럽게 토론과 질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연구 주제가 종교평화 지수 제정을 위한 종교평화 개념이었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종교평화 지수를 만드는, 지수를 제정하려는 것이 이번 연구 영역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저런 질문하거나 답변하실 때 가능하다면 지수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지수 지수라는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현상이나 현실을 진단하게 되는 어떤 지표죠. 당연히 현상을 진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무슨 관계성이 있을 수 있는 내다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고사항이겠죠. 그 참고사항을 종교계는 자신의 개인이나 종단에 대한 성찰, 비판적
정찰의 근거로 삼고 정부나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는 그 종교 정책을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할지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부는 이 지수를 보고 갈등을 줄이는데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하게 한다면 각 종단은 지수를 보고 자신의 정책으로 정찰하면서 평화를 확장하는 쪽에 교단 운영이나 개인의 그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을 잡아가도록 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영향을 저희 연구 결과가 향후 면이 걸쳐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서도 결국은 우리들은 지수를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혹시 우지석 박사님의 답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응답에 대해서 두 분 경선자가 혹시 한두 번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하고 전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국제평화의 그 염려에 대한 그 박사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해가 가는 종교 권력 특별히 제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 한국에서는 주요한 타종교에 대한 어떠한 가해자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그대로 인식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그 지수와 관련해서 지금 설교님 말씀하신 지수가 현실 진단과 성찰이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앞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어떠한 프로모션을 줄 수 있는 거가 지수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인데 참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수가 이야기한다면 속적 평화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갈등을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추측하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어쨌든 갈등이다. 그래서 인위적이고 조적적인 어떠한 그 종교에 의한 평화로서 대사회적 발언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좀 안전한 어떤 영역에서 종교 간의 갈등에 구축해서 갈등이 없는 거로 가자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수들이 나오면 어떻겠는가 일단은 기대인데 이제 저는 그 활동가로서 보면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현상적으로 안 드러나서 제로 상태를 우리가 질서에서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반평화적인 자기 내부의 종교 내부에 이렇게 세 가지가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제종교 내부에 종교 간에 그리고 종교가 또 대사회적 관계 그리고 신앙인은 누구나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 따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갈등이 없다고 하는 데에 관심이 맞추면 그것을 갈등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평화 능력에 대한 지수가 그것을 좀 계속 창발시켜줘야 되는데 평화 능력 시스템을 내부에서 만약에 평화 능력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커패시빌리티라서 능력 배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력 배양의 부분이 맞춰주지 않으면 갈등은 언제나 계속 나온다는 거죠. 종교 평화 지수는 평화 능력 함량에 대한 것을 지표에서 보여줘야 그걸 보면서 나오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 그런 요소를 언제나 갖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거는 조금만 내부적인 자극, 다시 말해 어느 쪽에 편애를 한 정부 측에 편애한 거로 인해서 금방 나오는 항상 나오게 되는 개념이니까 평화지수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평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그 평화지수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적극적 평화 개념의 일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천적으로 가자 보면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게 저의 고민인 것이죠. 실제로 평화지수 개념을 봐도 세계 평화지수 개념을 봐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단순히 전쟁의 국가 간의 전쟁 혹은 국내의 분쟁이 몇 회나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진다는 빈도수만이 아니라 사실은 소경량 무기가 얼마만큼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적극적 평화 개념의 지수들이 들어가면서 그걸 수치화해갖고 그걸 낮추게끔 좌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 거라고 본다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있고 두 번째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는 종교 평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본질론에서 이제는 이제 오 박사님하고의 저의 견해보다는 그냥 이 종교 평화에 대한 전체 담론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수화하는 문제라면 종교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본질론이라고 할까? 그거 말고 그냥 제가 그냥 단어를 선택하자면 기능론이라고 할까? 우리가 대체 이 지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것일까? 그거를 우선 놓고서 그거에 따라서 노는 것이 오히려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종교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본질에 깊이 침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이 지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효과, 어떤 기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거가 목적이 온다면 그거에 대한 수렴하는 지표들이 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여기까지 그렇다. 혹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 그걸 개인적 견해입니다. 종교평화지수 개발을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판단컨대는 어쨌든 이러한 현실을 지표를 통해 지수를 통해 현실을 진단함으로써 정부는 정부대로 종교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친구자료가 될 테고 종단은 개인이든 정단이든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자신의 현실을 진단하되 특별히 시민사회 쪽에서 종교계를 볼 수 있는 더 시각시각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니까 시민사회의 어떤 특정 종단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을 테고 격려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격려하면 격려받는 그대로 더 긍정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압력을 받으면 또 잘못된 점을 고칠 수밖에 없게 나타날 테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이 지수의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목적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강론쌤께서 사실 종교 평화 지수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걸 오늘 지금 오 박사님께서도 그 염려를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네, 3년 전에 불교와 개신교의 종교 갈등이 사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줬습니다. 그럴 때 과연 불교에다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느냐 또는 개신교에 대해서 누가 감히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런 공직자들이 종교 편향을
있다. 근데 종교 편향 그때 보기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개신교 첫 입장만 가지고 불교를 아주 좀 탄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공론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직자 종교 편향 사례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해서 불교에도 초청을 하고 개신교 쪽에도 뭐 대표가 아니라 초청을 했는데 두 종단이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는 이유가 뭔가 하고 해보니까 서로 아까 지금 우리 박문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등한 힘이 있는 대등한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진짜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아서 갈등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이라는 이익을 놓고 받는데 내가 저 집은 80%를 가져갔는데 내가 70%를 못 가져왔다는 10%의 갭을 불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불교가 국가로부터 혜택받는 것이 개신교보다 많아졌다는 게 전원적으로 연구했다고. 이걸 공론을 하면은 지금 그냥 으쌰으쌰 해서 불교하고 차별대로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니까 불교가 그 이익을 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장에 오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그런 종교 간의 갈등의 요소를 다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무국민화, 무교인화라고 하는 것이 일부 종교들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이 시민단체가 믿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종교한테 나가는 예산 중에서 불교 개신교 두 군데 다 나가니까 가는 길거든요. 근데 왜 나눠가는 두 단체가 왜 자꾸 둘이 싸움을 하느냐. 그래서 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다면 이 평화, 종교 평화 지수가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는 표본적인 지수를 그 종단에게 제시를 해줌으로 해서 제3자의 조정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을 그분들이 다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평화 지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어느 10을 기준으로 해 왔을 때 지금 사회 종교의 갈등과 분쟁이 이 수준에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쪽에 수요가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정권과 종교 간의 문제와 종교 간의 사회의 문제와 종교 간의 국가 간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제3자의 조정적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두 종교가 아닌 일반 사회거나 군소 종단에서 당신네들의 지금 종교 평화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신네들이 자정해야 된다 또는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번에 지금 문경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또 참여를 해봤고 대구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봤는데 딱 부딪혀서 참여를 하면 얘기가 그렇게 강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두 종단이 시비를 할 때는 강경한데 제3자가 있을 때는 강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평화지수는 진짜로 그것이 큰 효과를 볼 건가 안 볼 건가는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제3자로 하여금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기본적 자료는 충분히 되겠다. 저는 그래서 평화지수 효과는 있을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현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거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단기총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총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또는 한국교회 NCK 쪽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는 쪽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NCK 쪽에 이광준 목사님이나 길자리 목사님이랑 만나 뵀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고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만나. 그렇다면 그 고집할 수 없는 얘기라면 객관적 자료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평화지수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럼 그것을 또 좀 더 문제가 있다는 보완하고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시작이지만은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도 아까 얘기대로 박 교수님 말씀대로 큰 정부가 이 분쟁을 어떻게 보면 조장을 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종교 편향 사례 신고센터를 문화관광부에도 놓습니다. 종부실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걸 가가지고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지금 어떻게 건다는 얘기냐. 어떻게 지금 종부실에서 공직자 종교 편향 사례 신고를 받겠다고 그러느냐. 이건 시민단체가 해야 된다. 개혁하려고 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화지수의 지금 시작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앞으로 이어져 가는 종교 간의 갈등, 종교로 인한 분쟁 해소를 저는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어떤 교과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오해주께서 종교 간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이 주장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 방향으로 오히려 미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강남선생님 말씀이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나 뭐 사회적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종교 평화 예컨대 여성의 평등 지수 이렇게 되면 뭐 여성의 교육 참여라든지 여성이 사회 진출 정도를 저희가 통계화를 해서 지수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종교 평화 지수라고 할 때 그 지수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종교 평화가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일단 종교 평화라는 개념을 저희가 명확히 갖고 있어야 저희 내부에서 갖고 있어야 지수 작업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종교 평화의 개념이 좀 불명확하다. 아까 박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종교 평화의 개념을 종교 간의 평화로 이해할 수도 있고 종교 내의 평화로 이해할 수 있고 종교가 사회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로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럼 우리가 세 개를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지수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수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박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지에 대한 것이 아직 저희 내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는 쉽게 종교 평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간 평화 지수 내지는 종교 간 갈등의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수치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 보고 이번 시간 보니까 그게 저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종교 간 지수인지 종교 내 평화 지수인지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평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수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이고 제가 보기에 모시선인지 여전히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에 맞습니다. 종교 간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제 의도도 종교 간의 평화 개념으로 판정을 해놓고 그 지수 대정으로도 그 관계에서와 연관이 되는 종교와 종교 사이의 평화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항목들에 이걸 국한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까지를 다 확장시켜서 지수화 시켜서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종교가 넘어서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출발점은 분명하게 종교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문제와 또 평화의 공기에다 국한시켜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좀 부연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 종교들 사이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 종교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들, 갈등의 상황들도 혹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평화, 종교 평화 대지수가 나오면 온전하게 좁게 이 종교 간의 평화 문제도 복한시켜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지 않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한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종교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가 사회를 위한다. 아까 그 종교의 본질이 사회 평화를 위한 것이다가 동의한다면, 좀 다른 사람에서 많이 동의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 평화를 위해서 네가 뭘 했느냐, 저거 실천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갔다 이거죠. 어디 가서 하여튼 뭔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거기 이제 그 노력에 예를 들어서 다른 만약에 이제
중동집을 갔다. 그럼 이슬람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그 정신 가만을 받아갖고 개종을 했다. 좀 나는 이거지 않았지만, 저 했다서 예를 들어서 다른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얘가 배신했다. 혹은 아는 기독교 뺏겼다. 이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이에요. 그 대기업이 의도했던 하여튼 만약에 순수한 의도로 소비자들 만족을 위해서 물값 싸게 줬다 이거죠. 만들었다. 중소기업에서 뺏긴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는 좋은데 종교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많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면.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제 그런 그 본질 실현, 이 본질에 대한 것이 지수에 들어갔을 때 아까 또 다른 아까 문제가 난다고 부채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에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종교 평화라는 것이 내 의도는 어쨌든 간에 정말 순수한 의도인데 받는 돈 쪽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뺏기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 지난번 2차 모임의 집중 토론의 결과 오슬 박사님이 도국적 평화에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죠. 정말 무슨 평화라는 것이 우리 지수화한다는 것은 내면을 지수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양상을 지수하는 것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양상을 지수화한다는 말은 저도 그 현실적으로 우리 박사님 내내 강조한 대로 그리고 지금 전전들 교수님 구현한 대로 드러난 갈등 양상을 척도를 잡는 것이 1순위 먼저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가만히 지수화는 2단계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 평화를 중심으로 가는 작업을 일단 1차 연도에 진행한다면 다음 단계에 그것을 진행해보고 다음 단계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한 지수화 작업을 다음 해나 그 다음에 1, 2년 잡고 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둘을 동시에 진행하긴 오해가 진행하다가 오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연결이 됩니다. 평가 지수나 평가 지표는 말이고요.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노동 조직에서 일하는 것들은 다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 지표를 만들 때 항상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을 이렇게 보면 이상이 목표가 있어요. 시점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죠. 목표에 해당되는 설정하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태를 0점이나 1점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단계를 나눌 수 있는 스펙트럼을 만들거든요. 이제 오늘 처음에 이 지수를 왜 만드시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 대표님 말씀을 듣고 오늘 여기 관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지표는 우리 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평화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 적극적 평화 개념이 그 시점, 많은 적극적 평화가 실현됐을 때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선생님 하시는 것은 1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저는 줄 수 있는 5점이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끌어올려서 이 안에 갈등의 요소를 잠재하고 있는 것을 눌러놓고 그냥 냉전 상태처럼 스타투스코어가 5점이라면 그 안에 갈등적 요소까지 다 소환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것까지가 1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년도의 경우에는 하신다면 그 소극적 평화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5점까지. 그 다음에 6점부터 10점까지 다음 해까지 하시면 좋으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성격을 보면 이건 시민사회가 종교에게 거부하는 지표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필요한 지표가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종교 정책을 펼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가이드라인하고 또 시민사회가 각 종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그 시민사회가 제일 구가하는 지표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종단에서는 그 지표에 기초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부터 다른 지표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단체는 그 KCRP하고 조금 이제 다른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
KCRP 같은 경우는 주로 제도 종교가 관여되고 대표자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 그 내부의 복잡한 문제는 안 건드리려는 경향이 있고 그냥 그 협력하고 활동해서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협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좀 더 시민운동의 성격에 가깝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URI가 그쪽 지점에서 KCRP에서 그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차별화되는 영역이고 또 여기는 그게 이제 어떤 사람 멤버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를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만약 KCRP 같으면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그 주교회의에서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와도 되고 내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이런 집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든다면 그 두 가지, 정부 쪽에서 하는 거 하고 시민사회 쪽에서 제안하는 거 두 가지 만들고 집회 안에는 반드시 법적 평화기능이 도입돼서 그 시점에 해당되는 이상적인 목표까지가 포함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오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종교 간 평화 또는 종교 간 사회 또는 종교 간 국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계가 똑같은 30점에 이렇게 평가를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오박사님 말씀대로 종교 간 평화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종교 교리나 종교의 교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쩌면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논쟁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인 판결을 보려고 하는 이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에서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종교와 종교 간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 유지되는 이하의 종교 간 사회 문제도 그 밑에 들어가. 그 다음에 종교와 국가가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 종교 간 평화 문제가 지수화돼서 어느 정도 된다면 국가의 종교 정책도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오히려 종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간 평화가 우선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허시도 되고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종교 편향 사례를 위한 사례 연구를 하자라고 했던 이 사실은 MB 정부 처음에 굉장히 고민거리였어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종기협회가 부탁을 했습니다. 종기협은 한국 취재정단 수장으로 모여있는 대통령 당국이니까 여기서 그 연구를 좀 해주시죠. 그 연구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불교 대표하고 개신교 대표하고 그 연구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KCRP를 더 넣는 거예요. KCRP가 이걸 연구를 해서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KCRP가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장단한테 다 물어보고, 일본 불교 스님하고 개신교 황기성 대표하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종교회의를 만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차없이 그냥 밤샘 토론해가면서 그냥 활동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종교 간의 평화가 근본이 되는 문제는 종교적 진리나 종교적 교리나 종교적 교사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이권 문제나 종교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표면화시켜서 일어나는 문제가 종교 간의 갈등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갈등을 먼저 소극적으로 정리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이 종교 간 사회 문제나 종교 간 국가 문제는 자연적으로 치유하기가 편안해진다. 처음부터 하면은 약값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종교 간 평화 갈등을 좀 치료해놓고 나면은 종교 간 사회 문제나 종교와 국가 간의 문제는 치료가 덜 들어가고 치료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부여를 더 숨어지잖아요. 지금 박 박사님이 그 시점 만점의 상태였어요. 적극적 평화 주장하는 그게 과연 또 뭔가가 좀 갑자기 궁금해 졌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종교 간 평화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거를 종교 간의 평화를 10점으로 따지면 5점 정도가 나오겠는데 과연 그걸 5점밖에 안 될까라는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종교 내부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된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왜곡된 종교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제 다 노출시키고 그다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도 분명히 종교 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뭐 되게 5점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거의 뭐 10점 그 8점 대박이 안 될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무시하고 말합니다. 지금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네. 제가 5점짜리, 뭐 10점짜리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 개인의 종교적 신앙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지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매체적으로 표현될 때 알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조작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께서 평화적 5점이라고 적은 건 뭐냐면 그 상태는 예를 들면 그 스타투스코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소위 현상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그 1차적인 의미의 평화인가요? 제가 배운 거는 우리 국도 쪽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스타투스코어라고 하는 게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네, 그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내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서로 그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손에게 이제 손해일 것인 경우에는 손해일 경우는 안 싸우잖아요. 힘이 비슷할 때는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소가 힘이 있을 때 같이 안 싸웠다고. 적극적인 의미가 그런 상태는 아직 그 내적으로 예를 들어 종교가 충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 압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종교의 힘이라든지 또는 국가 권력의 제어라든지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원하진 않지만 강제로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가 스타투스코어라고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 5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좀 이해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요한 갈등에 대한 소극적 평화가 있는 건 사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게 갈등의 의미는 없이 지수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적으로 정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서 1점부터 10점까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게 자꾸 지표를 정보하고 연결시키기로 복잡해지니까 일단 구분해서 종교 간의 평화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시민사회 관점에서 보는 걸로 해서 사회적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양상들을 놓고 10점으로 나누고 목표까지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만드는 시민사회용 지표 하나하고,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기네 기준이 있는데 그 국가용을 위한, 정부를 위한 그 정책 지표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걸 구별시켜 놓고 보면 일이 편해지는데 이걸 다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 박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를 보면 이 종교 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떠한 레벨들을 얘기하는 건가? 진짜 교리적으로 타 종교는 구제되고 같이 상존해서는 안 된다. 교리적인 그 발타적 성격에 의해서 그래서 아예 진짜 가서 불교 사찰 여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독교 보수적 어떤 그 보수적으로 하면 그리고 완전한 그것을 내가 신한테 제대로 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교리적인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종교 간의 충돌이라고 아주 근본적인 전형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종교 배당에 관련된 문제로 얘기할 때는 특권이나 뭐 그런 것들의 어떠한 것들을 보면 이거는 종교의 이념적 성격인 것보다도 그들의 구성원체가 종교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 간의 갈등은 그게 애매한 성격이거든요. 그게 제가
아시아 볼 수 있느냐에서는 애매한 상황들이 존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제안은 그러면 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그 종교가 전 평화라고 얘기할 때에 보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다. 첫째는 방어적 개념이에요. 방어적인 요소로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의 요소들을 지금 논의하신 에서 찾아내서 그 요소를 계량화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작업은 건설적인 요소들이에요. 조정자가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한 역할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시키거나 건설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은 또 수차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방어적 요소와 건설적 요소에서 갈등의 표면적인 것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방어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평화 능력을 구축하는 그러한 건설적인 요소들을 계량화를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지금 여기에서 한 번은 논의되어 이렇게 평화학에서 말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상당히 힘들어 참 그것이 안 나타나면 평화처럼 보시는데 아까 이빨을 안에다 숨기고 가만히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데 각 저의 신념은 그런 거거든요. 각 어느 종교든 간에 그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갈등이 단순히 없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가르침의 이상이 실현된 것으로 평화를 보고 있을 거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보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인 어떤 이게 힘이 이렇게 안 됐을 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자본이나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관련돼 있어서는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갈등전이든 평화 구축이라든가 그러한 평화학에서 개념들에 대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어떠한 개념으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것이 사전 이해가 있지 않냐면 갈등을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면 그냥 바람이 불지 않고 그냥 청백한 평화? 아까 중국평화라고 하는데 그런 평화에 머물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면 큰 위험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런 것이죠. 제가 또 변경을 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그 준비하면서 요한관청 평화로 그러면서 그 재단도 설정한 평화죠. 그리고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런 구분했던 그 상에서 본다면 그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 결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소부에서는 발톱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서로를 밝히지 않은 상태, 서로의 밝힘이 없는 상태로 서로 이렇게 발톱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결국 소극적 평화이 아니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 전쟁의 부재라고 일단은 그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의 부재다라는 의미로 소극적 평화를 일단 정의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이 없으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서로 꽉 참고 있고 일단 참지 않아? 이것만 가지고서는 전쟁의 부재 상태가 유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전쟁의 부재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그걸 좀 완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각각 서로의 노력 부분이 거기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 개념에도 제가 마지막에도 의원했던 것처럼 소극적 평화 개념을 설정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참아, 싸만하지 마라, 제발 붙인 거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인내를 키우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있는 그 길에서 갈등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 분쟁의 하위 개념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그 문제들 회의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건 아니고 어떤 이 평에서 보면 분쟁이 상위 개념을 가지거든요. 그 경우에 갈등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톱을 이제 감추고 있는 그 봉합이 아니라 이건 이미 터진 데 대한 그런 게 갈등 개념을 애매하게 써서 그래요. 여기저기서 보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잠재력 같은 거 있어요. 잠재력 갈등을 우리 건드려야 하는 분들이 그냥 이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오순하고 같은 잠재력 갈등에 관한 얘기 이 사람들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이 문제화돼. 그래서 이제 분쟁과 거의 비슷한 개념 이미 이제 나온 그에 대한 개념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 같은 거. 그러면 이것이 결코 소극적인 것만 아니라 아까 무슨 말대로 그것이 이제 전쟁 무시라는 개념이 갈등 치유까지 하는 충분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좀 갔습니다. 네, 사회자 이름은 아니었지만 공동 연구자 내지는 아무튼 연구 전체를 좀 왠지 모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체로 지난번과 연속성선에서는 오늘 그 개념상의 논의열이 있지만 소극적 통화 개념 쪽으로 1차적 연구 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여전히 정당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난달에 모셨을 때 제가 사례로 하나의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가령 강릉에서 단오제를 한다. 그럼 이제 강릉시나 차원에서 그 지역 전통을 존중하고 지역 통합적 차원에서 단오제 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은 야, 이것은 전통과 우리의 또 문화와 종교 간의 통합의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정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도를 통해서 적극적 통합이 되면 실현되는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공전의 양면처럼 요새 그런 강릉 단오제가 평화 개념, 종교 평화 개념으로 부각되는 순간 전형적으로 이제 개신교의 배탈들이 저거는 저 시예산을 가지고 특정 민속이나 종교성이 개입된 민속이 사실상 특정 종교에 지원하는 편향적인 거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종교 간 갈등 양상으로 다 비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 평화나 갈등에 적용하느냐 하는 대단히 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성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은 갈등 양상으로 드러난 것을 일단 우선순위로 하고 그래서 그 갈등 양상의 정도, 갈등이 없는 정도를 로서의 소극적 통화 개념을 중시해야 이게 속에 발톱이 숨겨진 상태인지 숨겨진 평화인지 아니면 아예 발톱 자체를 없는 그런 평화인지와 관계없이 이런 우리들이 오해를 줄여가면서 그 평화라는 것을 지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자료를 대입해 1점부터 10점이라고 할 때 이 1점 단위의 이 사례를 적용해야 되는지 10점 단위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는 정말 누가 그것을 판단하느냐에 따르면 달라지는 문제고요. 저는 아까 박문수 박사님이 조작적 우리는 어쨌든 연구 주체가 1점부터 5점, 10점이라고 해서 소극적 평화를 갖고 5점에 두고 우리는 그런 식의 평화 개념을 가지고 연구한다라는 그런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대체로 오지석 박사님의 글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상태가 5점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들고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적어도 한 7, 8점 정도는 주어야 그 다음 단계 적극적 평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점 속도는 아니고 5점 속도를 그 안에 그 7점까지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됐어. 아무튼 왜냐하면 그게 언제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발톱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 건지 정말 그걸 평화와 공론화
평화되는 순간 발톱이 막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인류 역사상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순수한 평화가 있어본 적도 없고 갈등이 크지 않았으면 평화시대 수준인 거죠. 수천년 역사 어딜 봐도 그렇거든요. 진정한 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 예가 없는데 우리가 적극적 평화라는 것을 거론하는 자체가 사실은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없어도 논 적도 없고. 근데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일단 지표를 만들려면 분명히 그거는 그 5점이나 10점 정도가 관리해서 만들 때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거는 10점씩 하고 10개 만들어서 100점 만들어서 딱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50점 쳤더니 55점 쳤더니 해서 나중에 100점 만점 항상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게 되죠. 제가 여기 경리팀은 아니지만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만들면 이걸 7점으로 하면 굉장히 이 앞에 밑에 그 갈등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수준별로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계산을 하지? 차라리 그 5점 넣고서 이상적인 목표를 넣고 단계를 높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요. 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지표와 지수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인덱스 같은 건가요? 인덱스 영어로 같은 거요. 근데 저희가 지표와 지수를 꼭 스펙트럼상에서 점수상의 어떤 위치를 지어주는 작업으로 왜냐하면 지표를 만들 때는 계량화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량화할 때는 질적인 것을 양쪽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건 저희가 계량화해서 근데 저는 의문이 그러니까 꼭 1점에서 10점 사이에 어떤 위치 지어주는 것만이 지수화 작업인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4개, 모든 거에 점수 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수치는 모든 거에 점수 매게 그래서 되는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예를 들면 매년 우리가 뭐 투명성 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1년에 한국의 투명성 지표가 뭐 46점이다, 36점이다. 나오는 거는 몇 개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몇 개 카테고리에서 46개 영역 정도가 충전을 못 시켰기 때문에 46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종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신도들의 행동이나 종교 전체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서 나온 그것을 보고 그걸 이제 점수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해요. 어쩌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표 작업이 아니고 그런 사례를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고 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면 이게 필요하지가 않은데 지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양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과제를 지금 들어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타나는 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점수화해야죠. 유영은 다른 아이디어 있으셔서 그러니까 점수하고 수치화는 맞는데요. 그게 반드시 1에서부터 10까지 어떤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위치 지어주는 작업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게 다 그때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 계량하기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면 어디에 가산점을 이제 어디에 많이 두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명백하게 그 최고의 평화 상태를 또 저희가 개념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문선생님께서 소극적 평화는 5점이니까 그렇게 5점을 지우면 저희가 10점 상태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게 10점 상태예요? 그건 5점 만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점 만점일 경우에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2.5점으로 가고 최고의 상태를 우리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최고의 상태가 있더니 우리가 5점을 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배점하는 거죠. 이게 몇 점이다 보면 어차피 5점으로 올라간다. 5점.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점을 몇 점으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어디 최고점을 어디 5점으로 하든 10점으로 하든 네. 간에 어쨌든 최고점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 말하는 소극적인 거로 한다는 어떤 분쟁이 없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우리가 5점 줄 것인가 이거죠.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종교간 전쟁이 없는 상태 5점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4점이면은 어쨌든 지면에 싸우더라, 이게 주먹질을 하더라 4점, 이 무기가 왔더라 5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소극하려면 전쟁 근데 전쟁 없는 거 정말로 종기 때문에 싸움 없다고 5점이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스타투스코어를 5점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이 5점 척도에 이르는 것이 일차적인 아니죠. 그런데 또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듣자면
사실 본질적으로 자기의 종교의 가치를 실현하고, 만약에 제대로 된 종교라면, 자기네 본질을 충실히 실현한다고 했을 때 다 평화에 이를 것이다. 적극적인 평화 개념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실현하는 그것이 목표죠. 그래서 목표, 항상 지표는 목표를, 맨 꼭대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얘기하거든요. 이 회사도 예를 들면 10점까지 가야 이게 자기네가 온 전력을 다 기울여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10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10점은 현실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항상 그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점 축도에서 스타투스코를 유지하는 5점을 하자, 이걸 10점을 하자 그러면 너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종교도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 기준까지를 지표에다 담아야만 종교 내부에서 노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해서 당신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구나. 열심히 살아라. 이거 끌어올려라. 그럼 저희는 원래 목표가 5점이었다면 저는 이 지표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계속 강조하게 되면 이 6점이나 7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점에 이르지 못할 정도다. 인간이 그렇게 정적으로 진화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그래도 6.7점까지는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뒤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목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요 관련된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종교평화 지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수치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적으로 산정을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예컨대 3년 후에 어떤 지표를 발표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예컨대 5점이 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그 해에 5점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게 연차적으로 누가 표준화된, 그러니까 2010년도 평가할 때 척도가 달라지고 2011년도 평가할 때 척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또 평가 주체가 달라지고 이것이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평화지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아까 이찬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종교평화지수라고 하는 그 지수의 의미 자체가 이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 갈 것이지, 그것을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발표하면 돼 라고 해서 발표하는 시점에 그 종교평화지수의 완성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종교평화지수를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멤버십이 구성이 되어서 그 멤버십이 아까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국가기관, 공권력 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2000년 이 세계 기구가 그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갖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쪽에서 신뢰도를 형성시켜가는 그 과정에 대한 염두를 두고 논의를 진행을 하시면 지수를 만드는 과정이 연구자들께서 당신들끼리만 주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는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이제 컨설테이션 하는 그룹들이 아까 세 주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세 주체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서베이 형태로라든지 어떤 형태로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1년 단위 평가도 2년 단위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의 주체가 이 세 주체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서 일부 샘플링에 나와서 집단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평가를 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만드신다면 아마 URI가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조율력을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1년에 하나 하셔도 좀 큰 일을 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 그렇게 활용하면서 어차피 지수는
아니면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매년 평가해 보면 뭐가 안 맞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 짓을 만들 때 이렇게 보면 저희 만들어서 이제 2년 전 저희 나름대로 개념으로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상을 해서 현장에다 던져요. 현장에 던져서 평가를 받으면 현장에서 다른 피드백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장과 유기적으로 피드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던져보면 안 맞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다고 보셔야 하고, 그래서 적어도 만드신 다음에 5년 정도는 매년 평가를 해서 수정한다는 걸 전제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거대 교단하고 공사교단 출발 선상을 어떻게 같이 놓을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던지셨고, 그다음에 박성용 선생님께서도 종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 영향, 정치적 영향하고 접촉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수도 선생님께서도 이쪽에서 작업 가설에서 개별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평화 지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같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그리고 보편적으로 통합 가능한 그런 지수가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서도 종교적으로 봐서도 소통 가능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대단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아까 들으면서 우리 박길수 선생님이 한 얘기도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주고, 어떤 지수가 절대적인 기준, 지수라는 게 절대적인 될 수 없고 그해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참고자료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10점이라는 이상도 이게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지수를 보면 어느 순간 그 10점을 넘어갈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맨날 4, 5점은 6점 지표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인류 역사가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되어 본 적이 없고, 늘 갈등의 연속의 역사라는 게 도전과 운전의 이른바 정반합적 갈등 양상이 지속되어 온 것이 인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이 가정을 다시 가정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강릉 단오제라는 것을 강릉시에서 지원을 했어 지역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적절한 종교평화의 사례처럼 사례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다른 개신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갈등 양상, 정보가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러면 어느 해는 5점 했는데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4점이 되었어요. 근데 또 어느 시점에 보니까 이제 이해하는 이른바 개신교 쪽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래 우리 지역 통합을 위해서 우리 양보하면서 가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야 하고 합의가 됐다면 그것이 다시 또 6점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것을 정부 시 지원이 아니라 정말 주체적으로 아래로부터 풀뿌리 정신을 가지고 여러 정당이 협의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도되면서 이제 다시 7점, 8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거기서 예산이 쓰는 과정에 누군가 보이든 실수든 간에 어느 쪽에 좀 예산이 전용됐달까, 불편부당하게 이용됐달까 하는 게 또 사회적으로 드러나서 이것도 종교들 모인 동네 왜 이래 이러면서 다시 또 4점을 강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게 정말 10점 완성을 향한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늘 그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수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봤더니 몇 점이더라 하는 것을 당대에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이고, 따라서 지수화 작업은 그거 자체가 또 성찰의 대상이 되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개량하여야 할 때니까, 지수 자체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 지수라는 게 있을 수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목표는 그래도 4.5점, 2점
갔다가 4점으로 타락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타락하지 않고 현 상태라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좀 그 7.1점쯤 되고 7.2점쯤 되도록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이 종교평화 지수 작업이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부든 어디든 정말 투자할 만한 일이고 교육의 정도대로 대단히 진행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고 제가 여기 강훈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통일부 영역의 종교의 통일을 공론화서 하는 걸 어쩌다 보니 또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종교평화 지수가 훨씬 재밌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잘 이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토론전 이게 이제 규모가 좀 만약에 확대가 돼서 우리 박남 선생님께서 지금 문광부 끝나가지고 연구비를 좀 크게 따오시면 여기 모든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공동 연구자가 되고 그동안 운동자 발표자로 참여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 멋진 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약간 마무리에 관련된 얘기로 이런 멘트를 드리고요. 혹시 이영우 선생님이 다음번에 이제 그동안 평화 지수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세계 평화 지수, 무슨 영성 평화 지수, 양성 평화 지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시겠노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음번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번에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좀 그러니까 지수와 지표 틀리거든요 분명히.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표와 지수는 인디케이터와 인덱스의 차이에 영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칫솔에서 많이 사용하는 녹색, 초록색이 떨어진다. 이건 지표고요. 지수는 뭔가 비교의 개념이거든요. 아까 박문 선생님이 저는 그래서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스펙트럼에서 하는 것과 우리의 작업이 뭔가 틀릴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지표는 상황 진단, 지수는 비교를 한다고. 제가 지금 느끼기엔 그러니까 지수는 경기 지수도 한 달씩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10월의 경기 지표 지수는 11월에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10월의 경기 지표를 가지고 11월의 경기 종합 지수가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와 지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를 했을 경우의 작업과 지표 작업은 이게 살각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분장을 하셔야 되는 게 지표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표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덱스는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번에는 저도 이제 지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념을 포함해서 현재 사회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수 혹은 지표 작업들이 많아요. 인권에 대한 거라든지 여성의 참여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국가의 평화 문제라든지 아까 박수님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연구해서 그런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종교평화 지수를 제정할 때 혹은 종교평화 지표를 만들 때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봐 이용해 드리면 그냥 지금 인디케이터 이제 지표를 만드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거는 좀 행정학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만든 경험 때문에 빨리 이제 실제를 적용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다 보니까 여기하고 이제 그 노린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너는 넘어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 전체 과정에 대한 그 지표를 만드는 전 단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이것도 얘기하시기 편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평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는 아마 세 번째 단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1단계부터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전체 8단계 정도로 나뉘거든요. 8단계 정도로 나뉘는 전 과정을 이해하시면 지금쯤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을 먼저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그날 작업들을 그렇게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시라고 생각되고 그 이후의 작업도 구상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상대가 아까부터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하고 아니 이거 뒤집는 바람 마시고 우리가 원점으로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냥 들어봐 주십시오. 그 반론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아까 들으면서 이제 혼자 생각했던 거하고 아직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종교 어쨌든 우리가 목표치는 설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0점이다 생각하면은 10점에 해당하는 그 종교 평화의 상태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10점 만점으로서의 종교 평화가 어떤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여전히 그게 갈등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정말 갈등이 없는 상태가 바로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 그때 얘기할 때 그 갈등 없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갈고 그 내부적인 요소들이 해소된 상태에서의 갈등 없음이 그래서 저는 오 선생님 마지막에 결국 종교평화란 각기 본연의 모습을 역할을 활동했으면 저도 그게 동의해요. 근데 이 개념은 조금 더 정교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갈등으로부터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갈등은 국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개념에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정당성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적극적 개념이 가능하지만 그런 개념으로서 적극적 개념의 종교는 불가능하다. 근데 여전히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건 가능한데 소극적 개념으로서의 종교의 평화를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개념화한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좀 풍부하게 좀 하시면 저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혼자 이제 이 논문 높으니까 이제 완성 논문을 위해서 저는 문제를 보면은 저는 그냥 작업의 좀 타당성이나 연구하기 위해서 요한전수 대표적인 평화 이론학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소극적 평화 개념, 적극적 평화 개념이 결과적으로 지금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좀 포기하고 우리 어떤 기초 작업을 좀 도움받는 정도로만 해놓고 중도 이제 폐기해놓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작업 조작적인 작업 과정적인 어떤 평화 개념 설정을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설정하는 10점 만점의 평화 개념은 갈등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 없으면 그 갈등이 갈등이 없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각 종교가 갖고 있는 모순적인 시스템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부적절한 모습들에 대한 해소의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그거를 종교평화 이론으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올해의 목표는 5 발제문과 10편의 논평문을 완성된 문장을 다듬어서 단행본 하나를 출간하는 게 올해 제일 소극적인, 우리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들이나 혹시 수정이 더 필요하시면 논평문들도 좀 해서 나중에 저희 제초를 보내 주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 확정된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에 2차년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1차 문헌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표하는 내용이 자꾸 논의 초점이 달라지기보다는 이런 기반을 해서 확장시켜서 유기적 연결고리가 되는 발표문들이 되도록 또 발표자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네요. 재밌고 우리 소규모로 참여하는 거지만 의미 있는 일이 진행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이제 유영근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고 사회과학자 한 분이 논평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불교 쪽에 이런 쪽에 또 지수 작업을 많이 하셨던 윤남진 선생 같은 분을 한번 논평적으로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예산이 되면 논평자를 하셨던 분들 계속 확장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뭘 조정하면 가능할까요? 계속 참석하셔서 다음번에 좀 초중으로서 토론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날짜를 알려주시면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매달 첫 번째로. 그러면 다음 달에는 8월 초에 하시는 거 날짜를 날짜 확정을 알려주시면 13일이라고. 전화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미리 공지가 돼요. 8월 그냥 첫째 8월 주에 13일. 14일 전정해 당신 주시면 아침에 네. 선택지가 있어요. 내일 뭐 했는지 알고 8월 13일. 지난번에 문科분들이나 오늘 박성영, 강문서 두 분 선생님께서 혹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거기에 상담을 뵙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8월 13일이었나요? 13일이 맞나요? 6일이 아니고? 대만 가신 분께서 14일로 저희가 만나요. 휴가 되게 다들 전 국민의 휴가 기간이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8월 13일 다음 모임은 8월 13일 3시에 여기서 하시나요? 예, 이 자리에서. 저번 달에 대만 같은 비전인데 니네 강에서 다루지 않는 니네 수고 올라왔다 내가 지를 뺏겼다고. 누가? 중국에 기방 인사야. 정부 인사 아니야. 네, 약이 올라. 자, 오늘 아주 실속 있는 발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